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유해 발굴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릉시가 5월과 6월을 강릉 방문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을 비롯해 강릉 관광 브랜드 공연에 이어 다음 달에는 2023 강릉 단오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급발진 사고 시 제조업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개회합니다. 추경안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관련 예산도 있어 경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었던 6.25 전쟁. 휴전 후 7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들이 많습니다.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지역 곳곳에서는 여전히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김수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51년 2월 국군과 북한군의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진 강림 안흥 전투 현장입니다. 당시 국군 3사단은 맹렬하게 남진하는 중공군과 북한군에 맞서 10일간의 격전을 치렀습니다. 당시 확인된 전사자만 420여 명에 달합니다.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들을 찾기 위해 육군 36사단이 나섰습니다. 수십 명의 장병들이 매일 가파른 야산을 오가며 유해 발굴 작업에 한창입니다. 험준한 산길 곳곳마다 표식을 위한 작은 깃발이 꽂혀 있습니다. 빨간 깃발은 금속 탐지기로 탐지했을 때 적군의 유품이, 노란색은 중공군, 파란색은 아군의 탄피가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36사단은 지난 15년간 강원도 횡성과 평창 등의 일대에서 전사자 유해 발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보시면 짙은 색의 흙이 70년 동안 쌓인 흙이고 그 아래에 밝은 색의 토양이 6.25 전쟁 당시 밟았던 생토층입니다. 그래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해선 이 생토층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해서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는 항구의 유해와 유품 83점이 발견됐고 탄약류는 1,10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매일 4시간 이상 깊은 산 속에서 유해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는 장병들은 힘들기보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올라오게 되면 항상 선배 전우분들께 이제 예의를 표하고 실시합니다. 오늘 하루 제 몸이 힘들지만 한 분이라도, 항구의 유해라도 더 찾아서 내려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유해 발굴 작업에 나선 36사단. 그 사이 장병들이 판 구덩이만 축구장 12개 면적에 달합니다. 지난 3일에는 국군 전사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정강이와 종아리뼈도 발견됐습니다. 신원은 유해와 유가족 간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 확인하는데 국군 전사자의 유해로 확인되면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한 후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후반기에는 하진부리 전투의 격전지였던 평창 모리째 일대에서 발굴 예정입니다. 내 가족을 찾는 심정으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북한군의 침공에 맞서 장렬히 산화한 무명 용사들.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 명의 전사자라도 더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유해 발굴 작업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아입니다. 지난달 발생한 강릉 산불로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강릉시가 5월과 6월을 강릉 방문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네, 강릉 월화거리에 야시장이 운영되고요. 강릉 관광 브랜드 공연에 이어 다음 달에는 2023 강릉 단오제 행사가 펼쳐집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강릉 지역 주요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강릉 중앙 성남시장. 평일 낮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발생한 강릉 경포동 산불로 전통시장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불이 났는데 저희들이 가서 피해를 주지 않을까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에서 안 오시는 분들이 많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뻐꾸기가 울고 아카시아가 활짝 핀 강릉 호수, 바다, 산,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은
강릉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강릉시가 한국 관광 데이터 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불 이후 숙박률은 20에서 30%, 고속도로 통행량도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강원도와 강릉시가 강릉여행 캠페인을 벌이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이곳 강릉 월화거리에 야시장을 운영하는 등 5월과 6월을 강릉 방문의 달로 정하고 각종 축제와 공연 행사 등을 집중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강릉 월화거리 야시장에는 먹거리 판매대와 프리마켓 점포 등이 들어서는데 오는 11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에 운영됩니다. 또 남대천을 가로지르는 월화교 일대에는 분수 조명이 설치돼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월화교 분수 조명은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야경을 선사합니다. 매주 주말 강릉 주요 관광 명소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이어지는데 11월까지 무려 160여 개 팀이 참가합니다. 특히 5월 25일부터 3주 동안 강릉 선교장과 강릉 아트센터에서는 2023 강릉 관광 브랜드 공연 프레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 강릉 지역의 이야기와 공간, 전통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새롭게 창작된 뮤지컬과 음악극 5편이 공연됩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프리페스티벌을 통해서 강릉 지역의 스토리와 공간, 인문 자원 등 지역 고유의 전통적 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독창적이고 융복합적인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강릉 지역 최대 축제인 2023 강릉단오제는 단오 보우화사를 주제로 다음 달 18일부터 25일까지 8일 동안 강릉 남대천 둔치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급발진 사고 방지를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제조사 책임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 제도를 도입해 제조업자가 결함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급발진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을 지운 현행법은 모순이라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지난 11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임시회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로 지난 임시회 파행으로 계류된 1,7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합니다. 추경안에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 조성 예산안 6억 5천만 원이 포함돼 있어 경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처럼 대목을 기대했던 지역의 화훼업계. 바람과는 달리 시름이 깊습니다. 값싼 외국산 꽃에 밀려 국산 꽃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데요. 먼저 카네이션의 수입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년 대비 156.3%가 증가했고 장미 수입량 역시 전년 대비 168.5%가 급증했습니다. 중국과 콜롬비아, 에티오피아 등에서 값싼 장미와 카네이션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난방비와 또 인건비 등으로 국산 꽃값이 올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연휴 내내 비까지 내리면서 꽃 소비는 급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곳곳에서 국산 꽃 소비를 늘리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에서는 이번 주말까지 대규모 꽃축제가 열리고요. 지역마다 화훼 직거래 장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우리 화훼 농가 살리는데 이번 주말 함께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독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환기하는 건 언제라도 반가운 일이죠. 특히 전남에는 독도와 남다른 인연을 자랑하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수 거문도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송하영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와 제주도 사이 자리해 다도해의 최남단 섬으로 불리는 거문도. 국민 예능 프로그램인 1박 2일의 촬영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곳과 무려 500km 이상 떨어진 독도가 남다른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이어진 걸까요? 그 깊은 사연을 들여다보기 위해 잠시 조선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조선 초기 태종 집권 당시, 태종은 섬을 비우는 정책, 이른바 공도정책을 추진합니다.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가운데 하나로 외구의 침탈을 막고 반역의 거점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후 숙종 집권 때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처로 조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부와 시비가 붙어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일본 관리 앞에 선 안용복은 왜 일본 어부들이 조선 땅에서 조업을 했느냐고 당당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놀란 일본 관리는 곧장 정부에 보고하는데 이때 일본 정부에서는 공문을 하나 내려보내죠. 독도는 조선 땅이니 조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후 안용복은 한 번 더 일본에 넘어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데요. 당시 이에 동참했던 일행 11명 가운데 승려 5명이 바로 여수 흥국사의 소속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82년 이규원의 울릉도 검찰일기에서는 당시 이규원이 만난 사람 140명 가운데 115명, 즉 80% 이상이 여수 거문도와 초도 사람으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고종은 울릉도 개청령을 내렸는데요. 울릉도 초대 도감으로는 거문도 사람인 오성일이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1905년에 일본은 자기들이 합법적으로 편입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쪽의 주장보다 앞서는 시기에 울릉도와 독도를 건너가서 거기서 경제 활동을 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 거죠.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하기 전부터 울릉도와 독도에 왕래한 여수 거문도와 초도 주민들.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여수에서는 지난 2021년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 남초등학교 별관에 자리한 독도학교. 현재는 여수교육지원청에 있는 독도전시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독도학교를 설립한 김대진 전 여수 남초등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일찍이 독도 역사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개교까지 준비 기간만 무려 2년. 김대진 전 교장을 비롯해 여수 남초등학교 교사들이 힘을 모아 독도 체험실과 도서실, 영상실 등 5곳의 교육장을 조성했습니다. 일본은 초중고의 의무교육화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 프로그램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너무 격차가 크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특히 여수 거문도 초도 사람을 중심으로 한 남도 그 사람들의 개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독도교육 학교를 설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수교육지원청은 이에 맞춰 찾아가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독도교육연구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고유한 영토로 오랜 시간 함께한 독도. 역사 속에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숨은 공신들의 노고가 고스란히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를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의 과제로 남았는데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 달 동안 8차례에 걸쳐 일본 순시선이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역사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2일) 오전 11시 26분쯤 철원군 갈마릅 신철원리 군사격장에서 불이 나 1시간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진화 인력 93명을 투입해 오후 1시 15분쯤 큰 불을 잡았습니다. 산림소방당국은 군부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던 중 산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